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신경 끄기 연습,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걱정, 초조, 두려움을 뛰어넘는 61가지 심리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61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걱정,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키거나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허울뿐인 관계라도 행복감은 높아진다. 일단 관계로 인해서 행복감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관계하면 그 밀도와 깊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친근감, 뭔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그 밀도와 깊이, 그러니까 그 친밀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런 거 없이 허울뿐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밀도 깊이 이런 친밀함을 쌓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투자했는데도 많은 경우는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친밀감, 그러니까 경조사를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친밀감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시점의 어떤 사회적 얽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관계의 친밀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별로 친밀하지 않아도 같은 회사에 속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거지, 반대로 굉장히 친밀해도 그 시점에 사회적으로 얽혀 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관계는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건데 그것에 꼭 친밀감이 필요하다, 깊이가 필요하다 이런 관념이나 심지어 강박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즐겁게 인사하고 짧게 잡담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관계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삶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관계에 종속되는 그런 것도 피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감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또는 면접 인터뷰를 한다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대시를 한다거나, 그럴 때 긴장하고 떨리죠. 이럴 때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의 전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진정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했어, 어머 설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감이 훨씬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긴장감을 의욕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시스템이잖아요. 오래된 뇌, 그거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인간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피질,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신피질이 되는 건데, 신피질 입장에서 오래된 뇌를 속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해 하면 더 긴장하고, 하지만 설레기 시작했어 하면은 긴장감도 줄어들고 오히려 의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연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애티튜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심리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애벌레를 3마리를 먹게 됩니다.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10분 전에 얘기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냥 실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0분 전에 이야기한 그룹은 다른 차선에 실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애벌레 실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른 실험에 참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 부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미리 각오를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인생에 대해서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생의 디폴트 값이 고난이다. 이렇게 미리 각오를 하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감만 높으면 작은 부정적인 사건이 와도 아니 왜 이런 짜증나는 일이, 아니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종교가 인생의 디폴트 값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도 삶은 고다, 기독교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수히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런 통찰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겪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디폴트 값을 낮추고 미리 각오를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꿈이 인생의 만족도를 낮춘다. 이것도 심리 실험인데 학창 시절에 큰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이 추적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큰 꿈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인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꿈이 크니까 거기에 현실이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좌절감의 깊이가 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중에서 확고한 꿈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비율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 예술적 기질, 이런 고유광점을 갖고 있는 경우, 글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뭐 미술이라든가 또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재능이 뛰어난 경우,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가 꿈이 확실한 경우가 되겠죠.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외에 뭐 소수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고한 꿈을 갖게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합해도 전체 중에 그렇게 비율적으로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고한 꿈을 갖지를 않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꿈이 있으면 뭐 그것도 좋은 것이고, 꿈이 없어도 그것도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뭐 꿈을 가져라, 너는 왜 꿈이 없니, 이런 것도 그 다수의 그 고유광점이 특별히 없는 대다수의 경우에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죠. 세이노의 가르침, 그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대단한 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뭐 시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 볼 거, 예전에 했던 개념인데, 일단 처음에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획적 전략.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략을 바꿔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창발적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꿈이 없을 때에도 많은 경험을 시도하는 것이고, 계획을 갖고,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전략을 바꿔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내 분야가, 지금의 내 주변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늬만 인과관계. 어떤 얘기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 자,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100% 그 학대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46% 정도가 유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또 24%는 꽤 유익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항상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었네,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학대가 왜 유익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학대로 인간관계가 신중해졌어요. 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나만은 내 자녀에게 그러지 말아야겠다. 또 학대에 관한 지식이 높아지고 또 학대로 강한 성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다 과거에 대한 재평가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학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져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점에 노력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아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학대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쁜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인데 어릴 때 학대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무늬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경험을 과거에 겪었다. 좋은 일은 아니죠. 위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의 잘못은 나에게 있지 않지만 여튼 내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늬만 인과관계,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개념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문제는 잠으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에 집중하면 부정적 생각을 떨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실천해보기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걱정, 불안, 초조 있을 때 한 점을 다 응시하면서 호흡하면서 집중을 해보는 것,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일을 했어, 내 말이 지나쳤을지도 몰라, 나의 행동에 대한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있을 때 실제 손을 씻는 행위, 이런 것으로 마음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생기발랄해진다. 그러니까 어린 여자 아이돌을 아재 팬들이 좋아하고 아줌마들의 그 이명웅 팬덤, 그리고 BTS 아미에도 많은 아줌마 아미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생기발랄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 우리도 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많겠죠. 그러니까 남의 떡은 다 커 보여요. 근데 생각만큼 크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도 어떻게 썩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만 이렇게 황폐하고 남들은 저렇게 큰 떡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의 떡은 생각처럼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참고해 본 내용들은 실천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죠.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꼭 실천해 봐야 독서가 의미가 있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